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을 잘 못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되죠. 본인이 내가 그런 성향을 깨닫고 변화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AI 시대 갈등, 심리학이 답하다의 저자인 정성훈 작가입니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갈등 관리와 리더십을 강의해 왔고요. 책들을 통해서 대중들과도 아주 활발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경계가 없거나 너무 약해요. 이 경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누가 침범했을 때 그거에 대한 NO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너무 없는 거죠. 누가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무언가 대처하는 것들이 없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그 경계를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분명하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싫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거나 아니요.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되죠. 또 하나, 과도한 배려입니다. 성격 중에 친화성이라는 성격이 있는데 이게 남을 배려하는 성격의 특징인데 이 친화성이 너무 과도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가 너무 높은 나머지 이 사람이 나의 바운더리 안으로 쑥 들어와도 그것에 대한 어떤 불쾌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을 했을 때 사실 이 경계가 약한 사람들, 또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너무 큰 나머지 내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왔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연습을 통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좀 무례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누구누구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참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로 한마디 툭 던지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것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려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점심 식사 메뉴 같은 거 정할 때 보통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먹자는 걸 주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걸 이야기하는 거는 수준이 높은데 하니까 그 전에 음식 메뉴를 정할 때 저 오늘 돌솥 비빔밥 땡기는데 그거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표현들을 가볍게 하는 연습부터 해보시고 그것들이 좀 쌓이면 불편한 걸 얘기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공감은 먼저, 거절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연습한다고 한 번에 단호박으로 자르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탁, 그게 어려운 부탁이라도 공감은 먼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공감의 언어를 쓰시고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짧고 굵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거절의 이유를 구절구절 이야기하는 건 되게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지금 내가 거절하는 이유를 최대한 짧고 굵게 딱 힘있게. 세 번째는 이게 조금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 사람의 부탁 중에 내가 가능한 범위, 나에게 큰 데미지가 오지 않은 가능한 범위만 제한적으로 도움 드리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신 거면 제가 이 부분은 힘들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거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하고 속상해할 수 있죠. 감정은 존중하되 기준은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속상한 감정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바쁘시고 급하신데 제가 못 도와드려서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분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해주되 내 기준은 변함없이 표현하는 것.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조직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갈등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겪는 갈등이 어느 쪽에 많이 해당되는 갈등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어려운 갈등의 유형인데요. 상대방이 변해야 하는 갈등이에요.
실제로 조직 안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문제로 발생되는 갈등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나의 노력이 아닌 상대방이 변화가 되어야 이 갈등이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영역이죠. 두 번째는 조직 구조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갈등이죠. 예를 들면 6명에서 빠듯하게 일하고 있는 어떤 부서인데 한 명이 육아휴직으로 빠지고 한 명이 병가로 빠지고 6명이 빠듯하게 하던 일을 4명이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인력 보충이 바로바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결국 쉽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4명이 빠져나간 두 사람의 일을 이렇게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눠서 일을 하느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는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이해하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지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 영역이죠. 세 번째는요, 바로 내가 변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변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꽤 많은 갈등들을 좀 분석해보면 내가 문제여서 내가 그 갈등의 주체자인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갈등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내가 그 갈등의 주체자인지.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질문 하나 꼽으라면 너 자신을 알라. 이 질문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이 갈등의 주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요, 세 번째 영역도 아주 중요한 갈등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갈등의 영역인데요, 제가 조직에 가서 많은 강의와 워크숍들을 진행하다 보면 네 번째 영역,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의 갈등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정말 소통하기 힘든 유형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좀 깨닫고 변해야 되는 유형이죠. 어떻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영역 중에 상대방이 변해야 되는 영역, 여기에 속하는 분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장만 하는 유형이에요. 자기 주장만. 남의 이야기를 도통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잘 듣는다 그래요. 본인을 잘 모르는 거죠. 정말 자기 주장만 하고 정말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가 맞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 유형은 참 소통을 힘들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맞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있나 싶은데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인정 욕구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하지만 이게 과도한 사람들,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한 일에 충분하게 인정해주지 못했다라는 게 오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게 또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에 아주 과하게 반응하고. 그런데 많은 조직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무언가 잘한 것들을 충분히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넘어가는 성향, 그게 또 얼굴과 언어로 표현되는 이런 사람들, 이분들 같이 일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 번째는 관계 회피 성향이에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하는 일들인데 이 관계 회피 성향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대화로 풀지 않고 회피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요.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회피해버리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죠.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내가 그런 성향을 깨닫고 변화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야흐로 수많은 조직에도 딸깍의 시대가 왔습니다. 참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던 것들을 AI의 질문을 놓고 딸깍하면 아주 좋은 답변을 주는, 우리 업무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는 딸깍의 시대가 왔는데 사람의 갈등은 질문 하나 놓고 딸깍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복잡하게 이 마음이 구성되어 있고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우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주와 우주끼리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갈등들을 딸깍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업무들은 AI가 대체해 주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또 여기서 오는 갈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아주 촉망받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조직이 막 잘 되고 성장할 때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실제로 최근 2025년 전략경영저널 롱레인지 플래닝 이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갈등이 있는 조직의 혁신 역량이 높아요. 갈등이 너무 없는 조직 좀 떨어지고요, 갈등이 너무 과도한 조직, 거기도 쉽지 않아요. 적절한 갈등, 다양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부딪히면서 도전한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해본다, 그러면 적절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는 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고 늘 해오던 방식으로만 이 조직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갈등이 있을 때 그게 과격한 감정 싸움으로 벌어지면 대화가 잘 되지 않겠죠. 서로 공격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적절한 갈등이 무엇이냐. 적절한 갈등은요, 서로 막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서로 막 좋아하는 사이가 되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갈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부딪히는 게 있고, 또 일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서로 언성을 조금씩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갈등이란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적절한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은 어떠세요? 요즘 이 갈등이 적절한가요? 한번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직 생활에서는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리더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나요?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AI 시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조직 안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한 단어로 꼽으면 유연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책에서 S&T 기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Stop and think.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는 건 평소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통을 잘한다는 건 갈등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특히 리더의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 이 위기 관리 능력,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갈등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갈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화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갈등은 지금 당장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그 갈등에 도움이 되는 갈등도 있습니다. 대화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갈등 앞에선 먼저 멈춰야 합니다. 스탑.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탑 앤 띵크, ST 기법. 이 ST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 내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S&T입니다. 리더는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5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주장입니다. 주장은 말 그대로 고민하다가 이 갈등은 내가 내 뜻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참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으로 제가 주장만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스탑 앤 띵크를 통해서 이 갈등 상황이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장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은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 상황에서 리더가 아니면 어떤 조직 구성원이 해야 될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 멈추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것은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반대죠. 내가 고민하고 멈춰서 생각한 결과물이 이 갈등은 내 의견을 굽히고 저 사람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 그러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굉장히 독불장군 같은 리더들 중에 자기의 의견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S&T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냐? 고민했더니 이 갈등은 스탑, 멈추고 보류하고 회피하는 게 훨씬 더 이 갈등에 도움이 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피는 영원한 회피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회피입니다. 이건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 뒤에, 며칠 뒤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는 고민하고 나서 세 번째 결정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타협입니다. S&T, 스탑 앤 띵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네 번째 타협의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요. 타협은 뭘까요? 주장은 내 뜻대로 하죠. 수용은 당신 뜻 따라가겠습니다. 회피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타협은 뭐예요? A는 제가 할게요. B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협상하는 대화예요. 앞의 세 개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은 협력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저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잠깐의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술 한잔 하면서, 때로는 같이 식사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이 사람의 욕구도 충분히 듣고, 나의 생각과 욕구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깊은 대화를 해야 해결되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S&T를 통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이 5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지,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선택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늘 내가 쓰던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보고 상황에 맞게, 주장할 땐 주장을, 협력할 땐 협력을, 회피할 땐 회피를,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이게 유연한 게 진짜 안 돼요. 사람이 자기 몸에 밴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용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 내가 늘 하던 패턴으로 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이 시대엔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나를 먼저 돌보고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강조한 그 유연함. 몸에 배어있는 스타일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훈련을 한다면 이 복잡하고 다양한 AI 시대에 아주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